네,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직 논술 2 유아교사론 2편 보강이 있겠습니다. 네,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자 유의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선생님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에 2019학년도 유치원 교직 논술 응시자 유의사항 작년 시험이죠. 6개월 전의 시험이죠. 6개월 전의 시험에서는 8번에서 하위 문항의 문들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하위 문항에 해당 번호 및 기호들을 쓰고 답안을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로, 원가로 그다음에 이제 번호들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게 5월 4일입니까? 5월 3일인가 5월 4일인가 출시 2019학년도 출시 유치원 교직 논술 응시자 유의사항이 발표가 됐는데요. 선생님 응시자 유의사항을 직접 찾아보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교육부나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수자료라 하는 교육부 자료는 교육부 사이트로 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출시의 응시자 유의사항은 8번에 어떻게 됐냐면 답안지에는 문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해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페이지에 보시면 출시의 응시자 유의사항 변경과 관련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어떤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변은요. 작년과 같이 이 작년에 2019학년도 그것과 같이 하위 문항의 번호 및 기호를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고 글로 표현해도 이번 출시의 응시 자 유의사항처럼 글로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술의 체계가 번호를 사용하는 것도 논술의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논술의 체계 안에서 글을 쓰면 둘 다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답변은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되고요. 작년에도 뭐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입장 발표대로 채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지만 저는 선생님들께 출시형으로 답변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챕터 4 교사의 발달인데요. 챕터 4부터 실전 문제가 나와 있죠. 그 번호 답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의 번호 답변이 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번호체계 한번 보실게요. 1번 본론 1. 플러가 설명하는 교사 관심사의 개념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번호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론 2요. 그 다음에 본론 2에 있으면서 이제 그 관심사, 교사 관심사 단계의 단계를 쓰라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4가지 단계죠. 그래서 1, 2, 3, 4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 단계 적으실 때 사례와 관련해서 제가 적으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단계를 적으셔도 돼요. 첫째 뭐 교직 이전 관심사 단계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그냥 교직 이전 관심사 단계이다. 그 다음에 생존에 대한 초기 관심사 단계이다 하고 첫째, 둘째를 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와 관련 짓기 위해서 김 교사는 무슨 단계이다. 이 교사는 무슨 단계이다. 박 교사는 무슨 단계이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럼 교사들의 명칭에서 이미 구분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안 적어줬어요. 각 발달 단계마다 해당하는 발달 단계마다 단계 명칭도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됐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교사들도 구분이 됐었기 때문에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첫째, 둘째, 셋째를 안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3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버크, 헤슬러, 크리스텐스의 어떤 그 이론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이 한 가지라서 번호가 필요 없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그런 이론, 버크, 헤슬러, 크리스텐스의 이론의 발달 단계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8가지였잖아요. 발달 단계는. 그래서 8가지 요소를 적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안 적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각 발달 단계의 명칭이 너무나 뚜렷하고 또한 문제에서 교사들의 사례와 관련돼서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슨 교사는 무슨 단계다. 무슨 교사는 무슨 단계다 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뚜렷하게 교사로 말씀드린 것처럼 본론 2처럼 본론 4도 교사들의 이름이나 단계 명칭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안 적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 번호 없는 답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서론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본론 1에 해당하는 플러의 교사 관심사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 발달 단계 적었는데요. 김 교사는 교직 이전 관심사 단계이다. 설명 적고, 이 교사는 생존에 대한 초기 관심사 단계이다. 설명 적고, 그 다음에 박 교사는 교수 상황 관심사 단계이다. 설명 적고, 그 다음에 한 교사는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이다 하고 설명을 적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어떤 버크 회슬러 크리스텐스의 이론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본론 4에서도 자, 장 예비교사와 권교사는 교직 이전 단계이다. 곽 교사는 교직 입문 단계이다. 그 다음에 강 교사는 능력 구축 단계이다. 남 교사는 열중과 성장 단계이다. 방 교사는 교직 좌절 단계이다. 그 다음에 안 교사는 안정 및 침체 단계이다. 그 다음에 차 교사는 교직 쇠퇴 단계이다. 그 다음에 함 교사는 교직 퇴직 단계이다. 라고 하면서 해당되는 교사와 단계를 적어줬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안 적었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자, 챕터 5로 가시겠습니다. 챕터 5의 교사 교육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지금은 내용 분석은 저희가 강의 중에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번호 체계 답변에서 번호를 쓰지 않는 답변 방식을 비교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출시 준비를 한참 바쁘시기 때문에 저도 불필요한 내용 설명 없이 1시간에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너무 많아지셔도 자습 시간이 없어지시니까요. 그럼 챕터 5에 해당하는 게 이제 교사 교육인데 번호 답변부터 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에 번호를 쓴 답변이 나와 있네요. 본론 1에 해당하는 내용. 본론 1에 해당하는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고요. 교양 영역, 교직 영역, 전공 영역, 그 다음에 교육 실습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그 다음에 본론 2는요. 그 다음에 예비교사는 성공적인 교육 실습을 위해 5가지 쓰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6가지 예비교사들은 성공적인 교육 실습을 위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갖춰야 되는 요소가 뭐냐 했는데 그게 6가지네요. 여기에는 차원이 구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 6가지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써주셔야 됩니다. 본론 2는. 본론 3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론 3이 예비교사를 위한 학습 방법 4가지, 5가지 적으라고 했네요. 요것도 이제 같은 차원의 요소들을 5가지 뭐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주셔야 답안이 분명하게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써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번호 없는 답변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 본론 1에 해당하는 거. 가의 교양 영역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학문으로 전인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나의 교직 영역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육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교사로서 갖추어야 되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나의 전공 영역은, 자 선생님 보세요. 답은 교양, 교직, 전공, 교육 실습 4개로 나눠지는데 내 파트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 다음에 사례의 가, 나, 다, 라로 각각 만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차원들이 너무 구별돼서 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안 써주고 가의 교양 영역은, 나의 교직 영역은, 다의 전공 영역은, 나의 교육 실습은 이렇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론이요. 예비교사는 성공적인 교육 실습을 위해 첫째, 지도력이 요구된다. 둘째,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셋째, 신뢰도가 요구된다. 넷째,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요구된다. 다섯째,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여섯째, 건강이 요구된다. 자, 이거는 뚜렷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줬습니다. 예비교사를 위한 학습 방법에는 첫째, 관찰하기가 있다. 둘째, 교육계획안 작성하기가 있다. 셋째, 모의 수업하기가 있다. 넷째, 포트폴리오 작성하기가 있다. 다섯째, 전원 쓰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예비교사는 교사 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전문가 수준으로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부분이 있네요. 자, 챕터 6으로 보시겠습니다. 챕터 6.
챕터 6의 실전 대비 문제 번호를 사용한 실전 대비 문제가 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번호책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교사의 관심사. 이거는 2019학년도 기출인가요, 선생님? 네, 그렇네요. 챕터 6의 장학의 문제는요, 2019학년도 유치원 교직 논술이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출문제. 본론 1. 교사의 관심사, 박교사의 관심사를 3개 적으라 그랬거든요. 관심사를 3개 적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관심사에 대한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을 적으라 그랬네요. 각각의 관심사에 대해서 동료 장학의 제안, 동료 장학의 내용. 그래서 요게 기억, 제가 관심사를 기억으로 다 해줬고 동료 장학의 내용을 니은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각각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하면서 관심사 쓰고 이에 대한 동료 장학의 내용으로는 이라고 접속사를 해주시면 돼요. 별도의 접속사 없이 그냥 바로 문두에서 이를 위한 동료 장학의 내용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둘째하고 관심사 적으시고 이를 위한 동료 장학의 내용으로는, 셋째하고 관심사 적으시고 이를 위한 동료 장학의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3번이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뭐 첫째, 둘째, 셋째 안 쓰시고 여기서 쓰시면 되죠.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본론 2. 기대 효과네요. 김교사 측면과 박교사 측면 두 가지로 나눠주네요. 김교사 측면, 박교사 측면. 김교사, 박교사. 각각 2가지씩. 그럼 선생님 요거는 교사, 김교사, 박교사라고 차원이 분명히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둘째 안 쓰시고 김교사는, 박교사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첫째, 둘째가 들어가죠. 본론 3이요. 최교사의 관심사를 본론 3이 여기로 조금 올까요, 선생님? 본론 3이 최교사의 관심사 하나 적는 거였고 이를 위한 동료 장학의 내용이었네요. 그게 이제 기억, 니은으로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차원이 달라. 관심사, 동료 장학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접속사 쓰지 않았고 여기서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에 첫째, 둘째를 썼습니다. 본론 4. 윤교사가 겪고 있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2개 적으라는 건 이제 1번, 2번 2가지 적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차원이 나눠지는 건 아니어서 여기에서 첫째, 둘째 쓰시는 게 맞죠. 자, 번호 쓰지 않은 답안, 예시 답안 책에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18페이지, 죄송합니다. 18페이지. 자, 서론은 이제 들어갔고요. 서론 이제 들어가면서 본론 들어가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박교사의 관심사는 첫째, 학부모의 전화 면담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전화를 통한 질문이 많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한 동료 장학의 내용으로는 하면서 부모 면담 코너 활용 방안 및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의견 공유를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둘째, 새로운 교사학습 방법이다. 경력 5년차 교사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자 하는 갱신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한 동료 장학으로는 동료 교사의 수업 참관을 통한 새롭고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셋째, 유아교육에 대한 현장 연구이다. 오랜 전부터 현장 연구를 왔으며 이를 새로 정근한 유치원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한 동료 장학으로는 유치원 외 현장 연구 교사 모임을 통해 현장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동료 장학의 기대 효과는 김교사 측면에서 접속사 안 썼어요. 바로 들어갔어요. 김교사 측면에서 첫째, 자신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좋은 수업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수업을 점검해보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수행위를 공유할 수 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서로 교수행위를 공유하고 교수학습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김 교사와 박 교사가 대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반면을 써줬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반면 박 교사 측면에서 첫째,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다른 교사의 수업 참가를 통해 새로운 교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현장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장 연구 모임을 통해 유아교육에 필요한 연구 진행 활용 기술이 증진된다. 세 번째 오시겠습니다. 세 번째에 최 교사의 관심사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갔고요. 최 교사의 관심사는 수업 실행 방법이다. 신입 교사로서 수업 실행 능력에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 없이 바로 들어갔어요. 이를 위한 동료 장학의 내용으로는 첫째, 경력 교사의 수업 참관을 통해 수업 실행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수업 공개를 통해 경력 교사로부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받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윤교사가 겪고 있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첫째, 학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 면담 기술 관련 전문서적과 선배 교사의 조언을 통해 면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동료 교사와의 관계 측면에서 먼저 개방적인 자세로 다가가며 동료 교사와 신뢰롭고 협력적 관계를 맺도록 노력할 수 있다입니다. 결론, 유아교사는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자, 번호체계 어렵지 않죠, 선생님? 근데 2019학년도 번호체계는 그다음에 그 번호체계에 따라서 이제 번호 없이 쓸 때의 답변을 조금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자, 2019학년도 문제 유형과 2019학년도 출시 문제 유형이 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번호체계나 그 다음에 번호를 쓰지 않은 답변이 아마 그 형태, 출시의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예시 답안은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7입니다. 초임교사를 위한 전략인데요. 실전 문제네요. 유아교사의 직위에 따른 발달 단계와 초임교사의 발달 단계. 자, 번호 있는 문제 보시겠습니다. 번호 있는 문제가 번호 있는 문제가 24페이지에 있나요, 선생님? 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24페이지의 본론 1을 보시면 직위에 따른 발달 단계를 차례대로 제시하라 그러면서 그 직위가 5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초임교사, 두 번째가 경력교사, 세 번째가 부장교사, 네 번째가 원감, 다섯 번째가 원장. 그런데 선생님 요것도요, 요 직위에 따른 발달 단계도 이 5가지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본론 2. 직위에 따른 것 중 초임교사의 발달 단계인데요. 그게 이제 1, 2, 3, 4죠. 얘도 발달 단계가 뚜렷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에 대한 단계, 그 다음에 하루살이와 같은 생존의 단계, 좌절 및 갈등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반성 및 회복의 단계인데요. 근데 얘는 뚜렷하게 뭐 무슨 교사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좀 써주는 게 좀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해서 써줬어요. 근데 안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본론 3. 초임교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인데 하나는 김교사 측면에서 하나는 임교사 측면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 교사가 다르잖아요. 애초에 교사가 다르니까 여기는 첫째, 둘째 안 써주시는 게 더 낫죠. 여기는 오히려 반면 써주는 게 좋아요. 김교사의 사례와 임교사의 사례를 비교해서 반면이라는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본론 4는 초임교사의 준비 자세를 4가지 적는 거거든요.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써주시는 게 좋죠. 그래야 뚜렷이 구분되니까. 그쵸? 그래서 예시 답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보시면 제가 여기에도 첫째, 둘째, 셋째를 써줬네요. 습관처럼. 근데 안 써주셔도 돼요. 저는 써줬는데 안 써주셔도 돼요.
자, 문제 보시면요. 22페이지 보시면요. 직위에 따른 발달 단계를 차례대로 제시하면 첫째, 초임교사의 단계이다 하고 설명했고, 둘째, 경력교사의 단계이다 하고 설명했고, 셋째, 부장교사의 단계이다 라고 설명했고, 넷째, 원감의 단계이다 하고 설명했고, 다섯째, 원장의 단계이다 하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빼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례대로 제시하면 초임교사의 단계이다. 경력교사의 단계이다. 부작교사의 단계이다. 그 다음에 원감의 단계이다. 원장의 단계이다. 이렇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에 따른 단계는 제가 이제 좀 써주는 게 여기는 좀 분명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위에 따른 단계 중 초임교사의 발달 단계를 차례대로 제시하면 첫째, 가르치는 일에 대한 단계이다. 둘째, 하루살루 같은 생존의 단계이다. 셋째, 좌절 및 갈등의 단계이다. 넷째, 반성 및 회복의 단계이다 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임교사인 김교사와 박교사의 사례는 제가 첫째, 둘째는 안 하고 반면을 써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저는 또 반면을 뺐네요. 요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교사들의 사례를 비교할 때. 근데 저는 이번 글에서는 뺐네요. 초임교사인 김교사는 유아지도에 대한 뭐뭐뭐뭐 갈등하고 있다. 임교사는 뭐뭐뭐뭐에 대한 어려움으로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썼네요. 근데 반면을 써주셔도 좋고요. 써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써주셨든 써주셨든 뭐 상관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써주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하겠네요. 초임교사의 준비 자세는 뭐 이제 4가지 적는 거. 첫째, 선배 교사에게 다가가서 물어보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새로 근무하게 된 기간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 뒤지고 다니면서 선생님 이거 죄송한데요. 이게 제 용어가 아니라 정말 전공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기간을 뒤지고 다니면서 이게 전공서에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썼네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선생님 이게 낫지 않아요? 둘째, 새로 근무하게 된 기간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 뒤지고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뭐 이런 표현으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만 약간 어감이 좋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알아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셋째, 실수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즐기며 배우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넷째, 퇴근 시간에 대한 집착보다는 내일의 수업과 할 일을 계획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챕터 8로 가실까요? 챕터 8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아교사의 교권과 의무입니다. 자, 번호 있는 답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번호 있는 답안이 28페이지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1번 본론 1이 교권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 교권을 권위와 권리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저는 연결해서 설명해 줬어요. 요게 뭐 몇 가지 이런 표현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결해서 하나의 문단으로 써줬고요. 본론 2가 번호 체계 없이 그 다음에 교권의 근거를 전문성 차원, 두 번째 자율성 차원, 세 번째 공공성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차원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를 쓸 필요가 없어요. 본론 3, 권위와 관련해서 김 교사는 권리를 뭐 제시한다 그러는데 교사 권리를 4가지 쓰라는 문제 같아요. 각각의 교사들 사례와 연결해서. 만약에 그냥 교사 권리 4가지를 쓰라 그랬으면 저는 첫째, 둘째, 셋째를 써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례와 각 교사들의 사례와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김교사, 남교사, 단교사, 라교사라는 아주 분명한 구분 체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써줬던 것 같아요. 안 써줘도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의무였는데요. 그 의무도 4가지를 쓰라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그냥 4가지 의무 써라 그랬으면 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줬을 텐데 여기에서도 또 각 교사, 마교사, 박교사, 이교사, 장교사와 연결하는 거여서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안 써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본론 5는 교사의 교수 행위를 권리와 의무에 동시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 그랬네요. 그게 이제 한 가지라서 번호 체계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되죠.
자, 번호 없는 답변, 예시 답변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 26페이지 그냥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교권은 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교권의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전문성 차원에서는, 그 다음에 자율성 차원에서는, 공공성 차원에서는 하고 설명이 들어갔네요. 본론 상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안 썼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김교사, 남교사 너무나 뚜렷해서 유아교사의 권리와 관련해서 김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제시한다. 남교사는 신분상의 권리를 제시한다. 단교사는 재산상의 권리를 제시한다. 라교사는 교원단체 활동권을 제시한다. 이렇게 써줬네요. 유아교사 의무와 관련해서 마교사는 교사에게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둘째 안 해줬습니다. 유아교사의 의무와 관련해서 마교사는 교육과 교육활동의 의무를 소개한다. 박교사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소개한다. 이교사는 비밀 엄수의 의무를 소개한다. 장교사는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를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5번에 해당하는 내용, 교사의 교수행위, 권리와 의무에 동시에 해당된다라고 그냥 번호 없이 들어갔네요. 이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안 써줬죠. 왜? 너무나 뚜렷하게 각각의 차원이나 각 교사의 사례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전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글 같은 경우는 1200자가 꽉 차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뺨으로써 저는 분량을 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